그러니까 아직 얼굴에 혈색이 좋은 거 보니까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이 나오잖아요. 요약집을 한번 쫙 펴주시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약집 109페이지입니다. 펴주시면은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으로서 세 개의 사업이 이제 시행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있죠? 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네 개의 방식이 나옵니다. 네 개 방식. 네 개 방식.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개 방식. 1번 우리가 흔히 자력 방식 그러죠? 예. 2번 수용 방식, 3번 환지 방식, 4번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 네 개를 혼용해서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나 환지 방식,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 계획은 낡은 토지를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게 환지 계획.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 관리처분 계획으로고요. 시험 문제 재건축 사업은 절대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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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연면적 말입니까?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이게 예전에는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개정되기 전에는 오피스텔을 재건축할 때 오피스텔을 끼워서 지을 수가 있었어요.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면적이 연면적 30% 이하로 오피스텔을 지으라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두 개를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두 개만. 예. 그러면 이 오피스텔로 특정하지 말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지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안에서 뭐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니까 거기는 오피스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를 더 넓힌 개정이다. 30%다. 전에는 재건축할 때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 그때 오피스텔은 30% 이하 연면적에 했는데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너무 과다 공급이 돼서 이거 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는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고 다른 시설 중에서 당시 사업할 때 돈이 될 만한 분양이 잘 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반장님답게 의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그냥 예,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갖는 의문 사항이지 뭐. 예, 누구나 다 갖는 의문 사항이지,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정비 사업의 시행자 파트 중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파트가 실제 법조문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데 제가 요약집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놨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 정리할 방법은 없어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우리가 자력 방식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위에 박스의 1번이 자력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력 방식이라 그러고, 자력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누가 시행자가 되냐면 시장, 군수 등이나 이땐 5명이죠. 5명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될 때는 그냥은 못하고 동의를 받아. 동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나머지 3개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서는요,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 일단 박스 안에 시장, 군수 등 사업 시행자가 되고, 예? 박스 위에 시장, 군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자격 방식하고 똑같아. 근데 추가로 3개의 방식에 추가로 이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동그라미 2번은 우리는 공공출자법인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공출자법인. 읽어봤더니 공공시행자가 될 만한 자들이 50%를 초과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 이게 공공출자법인 그래요. 얘네들도 시행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그러면은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공공출자법인하고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있어. 건설사업자, 건설회사야.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 예, 사자 하나 더 오타 들어갔습니다. 등록사업자. 그러면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 둘 다 건설회사예요. 법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 다 등록사업자 겸 건설사업자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와. 그러면은 LH하고 건설회사, 그렇죠? LH 그 다음에 공공출자법인하고 건설회사가 공동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몇 개 방식에서 3개 방식에서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그러면은 현재 이 3개 방식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 3개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합쳐서 뭐라고 불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가 아니라 세대수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만 3개 방식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 단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박스 안에 3가지가 있어요. 법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대통령령이 박스 안에 1, 2, 3번인데 박스 안에 1번은 법하고 대통령령이 같아. 같죠? 이걸 치면 됐던 거예요. 같으니까. 됐고. 2번은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번째는요. 자력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그럼 결국에는 수용 방식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천재 지변이 있을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 봤더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만한 곳에는 불이 잘 나.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기 쉽지가 않아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이 많거든. 이런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야 빨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끝나서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데 본인들이 소수라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제발 저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동의 없이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게 해주세요. 응답을 받은 거지. 하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이 막 나는 겁니다. 예전에 서초동에 꽃동네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만한 곳이 있었거든요. 불이 계속 납니다. 예, 불타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 얘기다. 시험 문제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조합이 안 나옵니다.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 조합이. 그래서 조합이 죽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합이 안 나오니까 추진위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민하다가 틀렸다. 정답 맞췄어. 그랬더니 어디를 보고 알았냐 그랬더니 몇 분의 몇 동의 요건이 틀린 것 같대. 그게 아니라 아예 조합이 안 나오니까 추진위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동기의 차원이 있었지만 정답을 맞췄어. 시험은 표시주의이기 때문에 맞힌 거지. 예. 일단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보세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한국부동산원까지 공동 시행할 수가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거나 과반수 동의 받아서 역시 부동산원까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조합이 하거나 또 과반수 동의 받아서 여기는 등록 사업자까지만 공동이야. 신탁업자, 신탁회사죠.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하고는 공동 못해요. 예. 그 다음에 가로 4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원래 사업 시행자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인데 1번부터 8번까지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요,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요. 공공시행자죠.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에서 시험이 나온 적이 역사상 딱 2번이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면서 나올 때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의상 1번을 알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알지,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대표 유형, 예,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틀린 거 찾기.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나 환지. 이런 말 없죠? 예,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예. 아예 수선이 불가능합니다. 예, 1번 틀렸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용 방식. 3번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그렇죠? 예. 재건축 사업도 관리 처분 계획 방식 나오고요. 예. 5번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 건설 공급할 때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가 있고 연면적은요 30% 이하다. 저는 개정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되고 나서 이 문제집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으로 틀린 거 찾기. 그러면은 4번 틀렸죠. 주택 및 부대 시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한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만 가능하잖아. 4번 틀렸죠? 4번. 4번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재건축 사업의 설명. 나머지는 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능하죠?
4개 중에 2개 들어가 있잖아. 재개발 사업도 가능하다. 뭐 기억하고 니은.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이지. 재건축은 절대로 환지로 공급할 수 없다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재건축 사업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목적이고 낡은 아파트를 다 철거한 다음에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땅 줄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건물 져 이거 아니라는 거야. 한지밖에 안 돼요.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업이요. 예.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많지, 그죠? 예. 3번 보시면은 일단 기억번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 동의 없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할 수 있다. 맞아요. 니은번 자력 방식이나 혼용 방식도 가능하죠. 예. 디귿번 예. 임대 주택이 충분할 때는요. 예. 이건 그게 아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 알선할 수 있다. 이거는 2개의 사업만 가능해.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거는 디귿번은 저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재개발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일시 거주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주택 자금 융자 알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죠. 이거 몇 페이지 나오는가 볼게요. 몇 페이지 찾아보세요. 요약집 몇 페이지에 나오나? 저 뒤에 나와요. 찾아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야. 123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12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나오죠. 임시 거주 등의 조치 2개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 알선 그러니까 이주비 무이자 대출 이런 거 하는 거지. 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건축에 상상이 없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요약집 찾아보면 표시는 돼 있어요. 그다음 4번 정비사업 시행 방식 허용되지 않는 것. 이 4번 같은 게 전형적인 시험 문제예요. 시험 출제된 적도 있고요. 4번 같은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환지, 또 관리처분계, 재개발 관리처분계, 재개발 환지되고 재건축, 준공업지역 아니지, 준주거지역. 용도적 틀게 썼네요. 그러니까 이 공법은 이 단어 하나 바뀌면은 준자까지만 기억나면 안 되지. 준주거지역. 그럼 우리가 상업을 하는 지역은 몇 군데예요? 상업지역 4군데에다가 준주거지역까지 5군데예요. 주거 플러스 상업 기능이 준주거지역이죠. 준주거. 나는 준주거 지역만 보면 나 옛날 생각이 막 나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왕십리에 이사를 갔거든. 왕십리. 그 근처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 학생 600명이나 되는 학원이 있었어요. 왕십리와 교통의 요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왕십리 학원에는 저녁반에는요. 저녁반에는 왕심 거기 성동구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길 건너면 성동구청이야. 예. 길 건너면 성동경찰서야. 그 성동경찰서 퇴직을 앞둔 형사분들하고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저녁반에 많이 왔었어요. 예.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이 1년에 딱 한 번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 예. 이거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더니 2년 이하의 징역 봤더니 형사님이야. 형사님 한 분 계셨어요. 1년 남기신 형사분. 예, 형사 반장. 내가 봤었을 때는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봤더니 강력범들만 잡던.
하나 맞히시더라고.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을 하나 구할 때 거기 이제 그 공인중개 사무실에 갔는데 남자 실장이 자기가 이제 보여주겠대 오피스텔을 구경하러 가는데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요. 여기가 준주거 지역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준주거 지역이 뭐예요? 물어봤거든. 주거 지역이 준하는 곳이래. 틀렸잖아.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더해지는 곳인데. 그래서 첫날 개강 첫날 맨 뒤에 앉아 있더라고. 중개 보조원이었어. 소속 공인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 보조원이었다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 있더라고.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나한테 거짓말했어. 준 주거 지역을 주거 지역에 준한다고.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나와 있잖아요. 149페이지 보시면은 자 대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거기 3번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비 계획이 정한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3년 내에 이거는 2년이죠. 그 3번 지문 시험에 나왔었어요. 2년 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 3번 지문은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 있었죠? 8개의 사유 있었잖아요. 8개의 사유 중에 하나. 그 중에 2번에 있었죠. 1번은 천재지변이었죠? 이게 2번이죠. 2번이니까 2년이라고. 3번이 틀렸고요. 1번. 1번도 아까 8개 사유 중에 하나 나와 있죠? 예. 1번도 8개 사유 중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1번도 외울 사람은 외우고 뭐 이렇게 제가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게 1회 시험 이후로 지문에 2번 나왔었는데 1회가 1985년도 1회 시험.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 제자 중에 1회 시험 합격자 있었어요. KT 출신이에요. KT. 퇴직하신 분인데 KT 입사하자마자 그때 1회 시험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KT 입사하자마자 너 평생 직장인데 네가 그 시험 왜 보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개업하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바뀐 게 기억나냐? 기억 안 나는데 바뀌었을 것 같다는 거지. 이랬기 기억나. 85년도 기억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2번 지문 있죠. 그렇죠? 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을 때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취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뀐 거죠, 바뀐 거. 그다음에 4번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아까 봤죠? 5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아까 20명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20명도 안 되는데 조합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업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합니다. 예. 진짜라니까. 예. 예전에 봤을 때 제가 제일 적게 본 게 3명을 봤어. 3명. 토지 등 소유자 3명 있었어요. 어디였냐 그러면은 저희가 남영동이라고 있어. 서울역 옆에 남영동이라는 데서요. 토지 등 소유자 3명이 직무로 말하면 상가 공장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3명 중에 1명이 한국전력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같은 3명이 아니야. 네? 이렇게 3명이 아니라 1명이 한국전력이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서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옳은 거 찾기예요. 예, 옳은 거.
그러면 거기 1번에 시장 군수 등은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지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번 지문. 1번 지문이 요약집에 나오나요? 1번 지문이 요약집에 나오시냐고요. 일단 1번 지문은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예. 2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가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동 시행할 수 있죠. 일단 지금 재개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예, 과반수 동의. 그러니까 2번 지문도 일단 틀렸고, 그러면 지금 1번 지문은 우리 요약집에 제가 이걸 빼놨을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 대행이거든요. 정비 사업의 사업 대행, 이걸 제가 빼놨을 거예요. 사업 대행은 예전에 딱 시험 지문이 2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2번 중에 한 번은 다 맞게 해줬어요. 내가 이 신청했거든. 예. 그래서 이 사업 대행과 관련된 지문인데 그 1번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사업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만 그냥 들어두시면 돼. 편한 마음으로. 우리 기본서에는 나온 여러분 기본서를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 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상 대리하고 마찬가지예요. 민법상 대리 마찬가지. 우리 민법에서 대리에는요 본인이 있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민법에서 이 대리라는 제도가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예요. 개인의 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또 개인의 본인의 능력을 확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야. 대리인한테 본인의 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근데 이다음에 본인이 너무나 바쁜 사람이야. 예. 혼자 모든 일 다 못해. 그럼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리 제도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요, 김우중 회장이에요.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 현지 법인을 다 만들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들을 다 임명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업 대행은 뭐냐 그러면 능력 보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능력 보충으로. 본인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에요. 본인에 해당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인데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그랬을 때 대리인처럼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요, 시장, 점찍고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등이 등장을 해서요. 그러면 이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 사업을 대행해줘요. 정비 사업을 대행해주고 그 효과는 누구한테? 본인한테 귀속하겠죠? 효과가 이렇게 귀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대리에서는요,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게 있죠. 대리권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수권행위도 있고, 그렇죠? 수권행위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때 기초적 내부 관계는 우리 정비법에서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위임이라고 봐요. 위임. 그래서 사업 대행자가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사업 시행자죠.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사업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 대행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사업 대행자가 있다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사업 대행자가 한 정비 사업은 누구한테 기속하는가? 사업 시행자한테 기속하고 기초적인 내부 관계는 위임으로 보기 때문에 위임의 기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돼.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 똑같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부담하고 보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가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1번 시장 군수 등은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합이 시행하는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할 때에는 1번 지문이 사실 틀린 지문이야. 사실 틀린 지문이었어. 이거 기출 문제거든. 현재 1번 문제 보니까 이거 기출 문제였네. 이거 내 이의 신청에 다 맞겠잖아.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걸 옳은 지문으로 내서 시험에 난 이거 이의 신청했어. 학생들이 계속 한 문제 더 맞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 1번 지문을 갖다가 옳은 지문 내서 정답했었다고 기출 문제에서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틀렸다 그랬냐 그러면 사업 대행 조문이 있거든. 우리가 대리에서는 현명주의라는 게 있어. 대리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을 대리한다는 것을 밝혀야 돼. 현명주의. 그래서 사업 대행의 원래 조문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 군수 등은 대행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원래 법조문에 대행하여라 돼 있어. 인정할 때 시장 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대행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원래 법조문에 대행하여란 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행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대행하여라는 말이 법조문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대행하여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는 지문이 길어지는 거야. 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을 대행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대행하여라는 말 넣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행한다면 넣다 보니까 한 줄이 더 길어져 버리는 거야. 이걸 줄인다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대행하여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됐잖아요. 그러면 대행하여라는 말을 빼니까 현명주의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꼭 시장 군수가 자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잖아. 대행하여를 빼는 순간 현명주의 특징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행하여란 말을 빼면은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바로 민법의 대리에서 나온 거고 이건 현명주의를 빼면 안 된다. 천만다행스럽게 이 문제 내신 분이 법대 교수님이셨어요. 아차 싶은 거야. 이 신청이 맞잖아요. 그 제가 이 신청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거든. 근데 학생들은 저한테 설명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공법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사학과 출신도 계시고 무슨 뭐 의상학과 출신도 계시고 막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학생들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1번 지문이 기출 나왔었다고. 그때 옳은 걸 했지만 그때 다 맞게 줬었지. 옳은 게 틀렸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행하여 일단 1번은 일단 옳은 지문을 보고
대응하리란 말을 넣어서 옳은 지문으로 보자 그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동을 하는 거죠. 3분이 아니죠. 과반수 아까 앞에 나왔었죠. 과반수 동의. 3번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주거 환경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동의가 필요 없죠. 동의 받다 무너져. 예. 4번 수의 계약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신탁업자하고 한국부동산은 안 나온다 그랬죠. 조금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가로에 들어갈 말로 오는 거.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로 안에 채워넣기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3분의 2 이상, 세입자 세수 2분의 1이죠. 요거 기출 문제를 그대로 넣어놨네. 2번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봤죠. 그 다음에 3번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 아까 8개의 사유를 물어본 거죠. 예, 이건 여러분들 3번은 권장사항, 필수사항은 아니고 그냥 능력 되면은 그냥 외우라고. 예. 4번 시공자 선정이 나왔거든요. 틀린 거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시행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라. 이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요 옛날 규정들이 있어요. 그 옛날 규정 가끔 틀리는 것을 쓰거든요.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규약은 자치적, 민간은 규약, 시행 규정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규정이라서 따로 쓸 수가 없죠. 얘는 민간인들이잖아. 시행 규정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나오면 시행 규정이라 그래야 돼. 주어가 시장 군수일 때는 시행 규정, 민간인들은 규약.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 2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그다음에 3번 체크해 주세요. 3번 체크. 4번 체크. 5번 체크. 3, 4, 5번은요 중요해요. 특히 3번은 새로 생기고 난데 시험 안 나왔어요. 3번은 작년에 신설됐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예.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 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왜? 특정 시공사만 밀어주는 일이 생겼어요. 작년에요. 한남 3구역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요. 거기 2개 회사가 경쟁하는 건설회사가 한쪽만 밀어줘. 걔네들만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요.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경쟁 입찰하면 안 오거든. 예. 5번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공사도 포함해라. 왜? 철거는 이 업체가 하고 시공은 다른 업체가 하면요 비효율적이거든요.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걸 계산해서 철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 조문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절차도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하고 뒤에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빨간 날 이렇게 공부하러 나왔는데 수험생은 빨간 날을 기억하면 절대 안 돼. 예, 빨간 게 안 돼. 아시겠죠? 예. 오늘 또 가서 좀 쉬시고 주말을 또 잘 보내야 돼. 밀린 공부는 일단 주말에 또 좀 하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